고질적 눈질환 치료 저료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황반 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망막 색소 변성, 망막 색소 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황반 변성은 가장 큰 원인이 노안, 또 젊은 사람, 그래서 이제 45세 이후서부터 많이 오고요. 또 이제 젊었을 때부터 고도근시가 있거나 고도근시가 있으면 안구가 커지기 때문에 안구가 커지게 되면 필름에 해당되는 이제 망막이 얇아지고 잘 찢어지거나 또 방기가 되거나 또 녹내장, 백내장, 그 눈 내측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황반변성은 45세 이상의 노령 노폐물이 쌓인 찌꺼기. 어떤 노폐물이냐면 우리가 이제 각막에서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망막에서 빛을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단백질이 제 역할한 다음에 물로 용해가 돼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고 없어져야 되는데 45세 이상이 되고 노안이 되게 되면 단백질이 물로 녹아들지 못하고 딱딱한 덩어리가 되면서 드루젠이라는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가 녹지 않고 엉겨서 황반 쪽에 혈류순환이 안 되면서 막는 질환이 황반 변성, 막혀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건성이라고 그러고, 맥히면 이제 옆에 주변 혈관부에 신생혈관이 생겨서 그것이 혈관이 터지거나 또는 황반 부종, 황반이 붓거나 황반부에 출혈이 있거나 이렇게 습성이 있는 것을 이제 습성 황반 변성으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망막 중심의 황반에는 이제 원추 세포가 있어서 우리가 색을 구분하는 역할 또는 세밀한 것을 보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위가 죽어가면 황반 변성은 시꺼매지는 암점, 중간서부터 이렇게 시꺼매지는 증상이 있게 되고요. 근데 망막 주변에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막대세포. 막대 모양의 세포가 있어서 이것은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 또 세밀한 부분이 아니라 큰 것을 보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망막 색소 변성은 망막 중심부의 손상이 아니라 망막 주변부 세포서부터 색소들이 시커멓게 변성돼 가니까 주변부서부터 색깔이 안 보이는 증상. 그러니까 막대세포 있는 부위가 손상이 되니까 막대세포가 제 기능을 못 하겠죠. 막대세포가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 큰 것을 보는 역할. 그래서 명암을 구분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밤에 야맥증이 있게 돼서 밤이 좀 어두워지면 적응을 잘 못하고 밤에 잘 나가지 못하고 큰 것을 잘 보지 못해서 시야가 망막 주변부서부터 이렇게 손상돼 가니까 잘 부딪히거나 시야가 좁아져서 잘 부딪히거나 계단 올라갈 때 계단 같은 거 올라가지 못하거나, 만약에 걸을 때 옆 주변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 부딪히고 시야가 좁아지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망막색소 변성증은 아까 황반 변성이 노화로 인해서 온다면 그 연령 상관성 황반 변성이라는 명칭을 써서 연령 상관, 노인성, 연령과 상관된 황반 변성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노화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 망막색소 변성증은 유전자 변이, 우리가 이제 선천성 질환 또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광수용체, 불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특히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세포와 망막 상피세포, 그 망막세포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야맹증, 또 시야장애, 시야협착, 또 합병증으로 이제 백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와서 시야가 이제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또 눈이 부시고 이런 증상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황반변성은 원추세포 손상, 망막 중심부 손상, 망막색소 변성증은 망막 주변부인 막대세포 손상. 그래서
황반 부종, 황반 쪽에 순환이 안 되면서 부호 올 수가 있고, 또 백내장이 올 수가 있고, 또 야맹증, 대표적인 게 야맹증이 일반적으로 20대 전에 전조 증상으로 야맹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꼭 이제 그 선천성뿐만 아니라 뒤에 40대 이후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된 선천성 질환들은 다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 전조 증상으로 야맹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성 이런 유전자 변이라는 질환이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이런 질환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의원에서는 일단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어떻게 이런 환자분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치료를 해서 많이 도움을 주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약에는 꼭 한약과 함께 이런 침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침치료법이, 그래서 망막세소 변성증의 불편한 증상, 야맹증이면 야맹증을 치료하는 침치료법을 쓸 거고, 환자가 불편한 증상이 야맹증이 제일 불편하다, 야맹증을 치료하는 침치료법과 한약치료, 그 다음에 시야가 좁아져서 잘 부딪힌다 그러면 또 그런 걸 치료하는 한약과 침치료, 또 눈이 부시다 이런 증상, 또 황반부종으로 인해서 쉬워져 보이거나 변실증이 보이거나 눈이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그걸 같이 치료하는데, 한약은 8가지로 나눠서 치료를 합니다. 8가지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데, 일단 비여기약, 비기능이 약하고 기운이 약하면 보증이 있다. 우리가 후천지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타고난 기운은 신장이 콩팥, 신장이 선천지 기운을 타고났다면, 후천지 기운은 위장, 타고나서 잘 먹지 못하면 몸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하면 소화도 안 되고, 소화가 안 된 이물질들이 담이 되고, 담이 가서 쌓이면 담적이 되고, 담적은 순환장애, 망막에 가는 아주 가는 미세한 혈관들, 우리가 이제 눈의 혈관은 인체에 가장 많은 혈관이 분포된 있는 데가 신장, 그래서 신사구체에서 모든 걸 걸러내가지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 그 다음에 눈동자가 조그맣지만 이 조그만 눈동자 안에, 그 안에 있는 필름이 망막, 이쪽에 그 두 번째로 가장 작은 이 눈동자 안에 두 번째로 많은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고, 세 번째로 많은 혈관이 뇌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으로 치면 눈동자의 조그만 안에 가장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혈관 안에 담적이라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시력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허약하면 보존익기탕. 그 다음에 간신 부족, 간과 신장. 우리가 이제 타고난 기운은 선천지 기운이 약해요. 타고나길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런 경우는 신장,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 약을 쓰는데, 그런 경우는 주경환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는 주경환,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는 보존익기탕, 신장과 위장이 같이 약한 경우는 우기음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기어혈어, 기운이 부족해서 어혈이 잘 생긴다. 우리가 이제 피는 저절로 도는 게 아니라 기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기운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체하면, 순환이 안 되면 어혈이라는 게 생깁니다. 기운이 약해도 피가 잘 안 돌 거고, 기운이 체해서 돌질 않아도 피가 잘 안 돌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이 약하면서 피가 잘 안 도는 경우는 보양환호탕, 양기를 보하면서 환호탕을 쓰고, 그 다음에 기운이 체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해도 피가 안 돌 거고요. 에너지가 딱 멈춰 있으면 당연히 피가 안 돌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멈춰 있는 거, 기라는 걸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라고 표현해서, 저 사람 기운이 넘치네 그러면 에너지가 넘친다는, 활력이 있다, 그런 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어도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보양환호탕. 기운이 체했다, 우리가 먹고 딱 체하면, 사람이 잘못 체하면 쓰러지죠. 순환이 안 되고 확 맥혀서
혈어 있는 경우는 송기활혈탕, 고풍장목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 약하면서 어혈이 같이 있다. 그럼 보신양혈 명목탕이라는 걸 쓰고, 간헐기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신경 썼어요, 화가 나요,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기운이 체합니다. 그러면 옆구리가 그득하고 아프고, 흉업고만, 구고인 것, 입이 쓰고 목도 마르고 열도 오르고 이런 증상들이 오게 상기, 불면, 기운이 오르 열이 기운이 휘받치면서 잠도 안 오고 가슴이 그득하고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아프고 구고 입도 쓰고 마르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기운이 울체되면서 순환이 안 될 때는 서간명목, 간의 기운을 울체된 걸 풀어주면서 눈을 맑게 하는 약을 씁니다. 간신비어, 간장과 비장, 신장. 아까 그 비장 기능이 약할 때는 보존기탕, 신장 기능이 약할 때는 수경환, 신장과 위장 기능이 약할 때는 우기음, 간장과 신장, 비장이 약할 때면서 야명증이 있을 때는 야명박이라는 거였습니다. 야명박. 그래서 8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성, 또 유전자 변이 이런 걸로 인해서 광수용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인 특히 막대세포 손상, 망막 주변부의 색소들이 손상이 되면서 갈수록 색소들이 검게 보이는 증상, 검은 게 많아지는 증상이죠. 색소들이 손상이 돼서 딱 망막을 찍으면 망막 주변부가 시꺼멓게 이렇게 변형되어 왔습니다. 정도가 심할수록 시꺼먼 게 더 많아지겠죠. 시꺼먼 게 많아지면 갈수록 이 보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망막 주변부에서는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 그 다음에 큰 것을 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해도 주변부에 손상만 있을 때는 그렇게 시력 저하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부, 우리가 중심부, 망막 중심부가 황반이라고 그랬죠. 황반까지 시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거기가 시꺼멓게 되면 시력 저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세밀한 조직은 눈에서 황반이라는 조직이 각막에서 들어온 빛을 수정체에서 초점을 맞춰서 황반이라는 거에서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우리가 세밀한 것을 보게 되는데, 망막세포 변성증은 주변부서부터 막대세포 손상서부터 이제 중심부 원추세포 손상까지 오게 되는데, 그래서 RP, 우리가 RP라고 그러는데 망막세포 변성증이 왔다고 해도 중심부 손상까지 심하게 오지 않은 경우는 난 시력의 장애는 아직 없다, 보는 데는 불편하지 않다. 그렇지만 치료를 안 하고 유전자 변이라는 질환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증상이 발전하고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망막에는 아까 얘기한 두 번째로 많은 혈관들이 분포가 있기 때문에 망막에 맑은 피가 흐르고 망막에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유전자 변이고 선천적인 거고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갈수록 병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을 순환시켜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숙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밝은 빛이 있는 한 내 눈에 있는 단백질,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로 이 전환시켜주는 황반에 있는 단백질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숙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눈을 감아주는 게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해독하고 휴식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혈관이 건강하고 피가 맑아지는 걸 순환시켜주는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거고 또 신경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강화시켜주는 것이 운동이다 보시면 됩니다. 숙면과 운동, 그 다음에 청록색 야채. 청록색 음식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 블루컬리, 또 청포도, 청록색 야채, 이런 것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청색은 간에 좋은 색깔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피곤하고 눈이 충혈되고 눈이 건조하고 눈이 좀
영양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청록색 야채를 자주 먹는 게 좋고요. 또 햇빛은 적절하게 쐬는 건 좋은데 자외선이라는 것은 내 눈에 우리가 자외선을 피부에 많이 쐬면 피부가 안 좋듯이 눈도 가장 자외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면으로 쐬거나 골프나 낚시 또는 햇빛을 정면으로 쐬는 이런 운동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골프 같은 걸 하면서 햇빛에서 그걸 많이 한다든가 낚시를 하면서 햇빛을 많이 본다든가 그러면 눈 손상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 당연히 술은 조그만한 작은 술은 옛날부터 약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나친 술은 독주라는 말을 쓰니까 조그만한 술은 피를 순환시켜 주지만 술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독소로 작용돼서 혈관에 독이 쌓인다 보시면 됩니다. 담배는 당연히 혈관을 수축시키고 니코틴이라는 이물질들이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혈관성 질환에는 당연히 담배를 피해야 됩니다. 혈관성 질환,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에 관계되는 질환, 눈에 관계되는 질환, 머리에 관계되는 질환.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대사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걸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병들, 피가 걸쭉한 분들, 혈관 이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담배를 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담배를 피면 혈관이 수축되고 또 니코틴이라는 이런 담배, 아까 단백질 덩어리 같은 니코틴이라는 덩어리가 혈관을 자꾸 이렇게 좁아지고 하고 노폐물이 쌓이게 하니까 당연히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운동, 적절한 운동. 그래서 우리가 만보 걷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경을 강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해주면 힘은 쓸수록 생기는 겁니다. 용불용설에 가장 적합한 몸은 운동한 만큼 달라집니다. 몸은 내가 행동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몸은 변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하면 내 몸이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운동을 멈추면 업그레이드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다운그레이드.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눈을 위해서 운동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맑은 피를 위해서 맑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이 밝은 햇빛 속에서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눈을 위해서 숙면의 시간을 가져주는 것. 눈도 쉬어야 되잖아요. 눈은 어떤 때 쉬냐면 깜깜할 때 쉽니다. 깜깜할 때. 그래서 눈이 피곤하다 싶으면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덮어준다던가 어둠의 시간을 밝음 속에서 눈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은 밝은 흰색이에요. 밝은 흰색.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청록색입니다. 우리가 공원이나 산에 가면 눈이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밝은 햇빛, 조명, 또 컴퓨터나 모니터의 강한 빛 이런 것들은 눈을 계속 눈에 있는 아까 그 광수형체 빛을 받아들여서 황반에서 누가 일을 한다 그랬죠? 단백질이 한다 그랬죠? 단백질이 계속 그 들어오는 빛을 전기로 전환시켜줘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는 역할을 빛이 있는 한 계속 그 단백질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에 쌓이면 그 역할을 이제 해서 일회용 쓰고 물로 용해가 되어서 없어져야 돼. 그게 계속 쌓이면 이제 황반변성. 용해가 안 돼버리고 노폐물로 쌓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45세서부터 노안이 오는데 45세에 노안이 오지 않고 60, 70세까지 노안 없이 건강하게 맑은 눈을 갖기 위해서 휴식, 그 다음에 운동, 숙면, 그 다음에 피해 좋은 음식, 청록색 야채
그런 것들을 자주 먹고, 망막색소 변성증도 유전자 변이한 유전성 질환이다, 딱 그렇게 병명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왜 시커멓게 되겠어요? 왜 망막색소, 망막 중심부 세포들이 왜 시커멓게 죽어가겠어요? 타고나기를 유전자가 변형을 했다 해도 맑은 피가 있고 맑은 음식을 먹고 맑은 순환시켜주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합리적인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그 증상이 더 늦게 올 수가 있고 불편한 증상이 많이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